안녕하세요, 은빛나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 한 편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은빛마을에서 벌어진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오래 잊고 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처럼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 골목길, 작은 화분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골목길 화분 속 편지 1장. 아침 골목 낯선. 이른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섰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혼자 살게 된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골목을 한 바퀴 돌고 오면 적어도 1시간은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은빛마을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40년도 더 된 단독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동네를 낡았다고 했지만 저는 이 골목이 좋았습니다. 골목 어귀마다 화분이 놓여 있었고 아침이면 이웃들이 화초에 물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제게는 위안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김시댁 대문 앞을 지나고 슈퍼 앞을 지나고 폐업한 사진관 앞을 지났습니다. 사진관은 10년 전에 문을 닫았지만 낡은 간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 놓인 화분들도 누군가 계속 가꾸고 있는 듯 파란 이파리가 싱싱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분 사이에서 흰색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날려 들어간 건가 싶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먼지도 묻지 않았고 물에 젖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방금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편지 한 장만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수신인도 발신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얀 봉투 하나뿐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할 편지라면 이렇게 화분 사이에 놓여 있을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여기에 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하얀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반듯하고 또박또박한 필체였습니다. 남자 글씨 같았습니다. 편지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명도 없었고 날짜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한 줄뿐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빨리 뛰었습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누가? 누구를? 나를? 저는 주위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침 햇살만 조용히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편지를 받을 일이 있을까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다 분가했습니다. 친구들과도 가끔 연락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를 기억한다고? 저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은 걷는데 오늘은 20분 만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빨리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집 냄새가 났습니다. 장독대에서 풍기는 된장 냄새, 베란다 화분에서 나는 흙 냄새, 그 냄새들이 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펼쳐봤습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필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오래 흘렀습니다. 기억이란 게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선명한 것 같으면서도 흐릿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 이렇게까지 저를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조용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가 이걸 쓴 걸까요? 왜 화분 사이에 놓아둔 걸까요? 혹시 저를 위한 편지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한 편지일까요?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 편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조용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 작은 편지 하나가 제 일상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것처럼요.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봄이 아닌 다른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설렘일까요? 불안일까요? 아니면 그리움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편지가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2장. 의심과 추측. 편지를 발견한 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한 줄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누가 쓴 걸까요? 왜 하필 그 골목, 그 화분 옆에 놓아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뒤척이다 새벽 4시쯤 겨우 잠들었는데 6시가 되자 눈이 떠졌습니다. 더 자려고 애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음이 편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넣어둔 편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제게 이 편지를 남긴 거였습니다.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필체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체였습니다. 삐뚤어진 곳이 없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 글씨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흔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젊은 사람 글씨 같지도 않았습니다. 어딘가 절제되고 신중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탁자 위에 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찬장에서 라벤더 차를 꺼냈습니다. 딸이 어버이날에 선물해준 차였습니다. 엄마, 이거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티백을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은은한 보랏빛 향기가 퍼졌습니다. 라벤더 향기였습니다. 처음 맡았을 때는 낯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이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컵을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앉아 차를 마시던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요즘은 혼자 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 생각을 했습니다. 필체가 누구 글씨를 닮았을까요? 옛 직장 동료? 아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일은 대부분 잊어버렸습니다. 남편 친구,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 친구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옛 이웃? 학교 동창? 먼 친척?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편지를 쓸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63년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깊은 인상을 남긴 사람이 있었을까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이런 글씨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글씨를 빨리 썼습니다. 휘갈겨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달랐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 편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웃었을까요? 아니면 질투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당신을 기억한다니 좋은 일이네라고 말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 하지만 지금 남편은 없었습니다. 저 혼자 이 편지의 의미를 찾아야 했습니다. 차를 다 마셨습니다. 컵이 비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컵을 씻어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왔습니다. 편지가 탁자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집어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특별히 기억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답은 하나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뭔가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내일 다시 그 골목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편지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오전 8시였습니다. 하루가 길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평소처럼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TV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그렇게 보내야 할까요?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편지 생각 때문에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이 보였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베란다 화분에 물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깜빡했습니다. 물이 말라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갔습니다.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제라늄, 페투니아, 국화, 모두 남편과 함께 키우던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화분 가꾸는 걸 좋아했습니다. 정원이 없으니 이라도 키워야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편지를 남긴 사람도 꽃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화분 옆에 편지를 놓아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곳이 눈에 잘 띄는 장소여서였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누군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물을 다 주고 나서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 햇살이었습니다. 얼굴에 닿는 햇살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그 골목에 가봐야겠다고. 혹시 모르니까. 혹시 또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날 하루는 길고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봤는지 모릅니다. 평소 같으면 빨리 가는 시간이 오늘따라 더디게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한 줄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3장. 두 번째 편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산책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편지를 남긴 사람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담벼락 위를 걸어가는 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편지를 발견했던 곳으로 갔습니다. 사진관 앞 화분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혹시 또 편지가 있을까요? 화분 사이를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역시 어제 그게 전부였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른 화분, 좀 더 안쪽에 있는 화분 옆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흰색이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봉투였습니다. 제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봉투 겉면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조금 달랐습니다. 어제보다 묵직했습니다. 편지지만 들어있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먼저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필체였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명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얼마나 기다렸다는 걸까요? 무엇을 기다렸다는 걸까요? 저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랬습니다. 30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골목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골목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골목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구멍가게가 보였습니다. 그 가게는 제가 이 동네에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있었습니다. 20년 전쯤 문을 닫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 가게가 멀쩡히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과자를 사 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관도 보였습니다. 지금은 폐업했지만 사진 속에서는 활기차 보였습니다. 쇼윈도에 여러 장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제가 찍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여자가 사진관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뒷모습이었습니다. 긴 머리에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일까요? 30년 전 제 모습일까요?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피스도 자주 입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뒷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4월. 정확히 3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33살이었습니다. 갓 결혼한 신혼이었습니다.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자주 이 골목을 걸었습니다. 장을 보러, 산책하러, 혹은 그냥 심심해서. 혹시 그때 누군가 저를 봤던 걸까요? 저를 기억하게 된 걸까요? 저는 편지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씩 윤곽이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30년 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이 골목에서 만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이웃들, 가게 주인, 지나가던 사람?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편지를 넣고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년 전 이 골목은 어땠을까요? 지금과 많이 달랐을까요? 아니면 비슷했을까요? 구멍가게가 있던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빈 공터였습니다. 담벼락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희미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 가게에서 과자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게를 하고 계셨습니다.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 새로 오셨어요? 환영해요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할머니일까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20년 전에 가게를 닫으신 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일까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까요? 그 중에서 누군가를 특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진관 앞을 지나 골목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걸었습니다. 1시간 넘게 골목을 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쯤 해가 완전히 떴습니다. 골목이 밝았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장 보러 가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골목 어딘가에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기억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제 편지와 함께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두 편지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두 문장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억하며 오래 기다려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린 걸까요? 저와 다시 만나는 걸 기다린 걸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이 편지를 쓰는 걸 기다린 걸까요? 혹은 다른 무언가를 기다린 걸까요?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30년 전 골목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관 앞을 지나가는 여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정말 저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30년 전 이 골목에서 저를 봤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기억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편지가 올까요? 아니면 더 이상 편지가 없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저는 그 골목에 갈 거라는 것, 그리고 화분 사이를 살필 거라는 것.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또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4장. 이웃과의 대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슈퍼에 들렀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집에 김치가 떨어졌고 우유도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슈퍼 주인 박 할머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50년 넘게 사셨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을 다 아셨습니다. 누가 어디 사는지, 누구 자식이 누군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제게 편지를 남긴 사람이 이 동네 사람이라면 박 할머니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슈퍼에 들어서자 박 할머니가 계산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침 뉴스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숙 씨. 박 할머니가 반갑게 웃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인사하고 장바구니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유를 골랐습니다. 김치도 하나 집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박할머니가 물건을 찍으시는 동안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요즘 이 골목에 낯선 사람 오던가요? 박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 왜요? 아니, 그냥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일이 좀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박할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편지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괜히 소문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박할머니는 좋은 분이지만 말이 많으신 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화분이 자꾸 흐트러져 있길래요. 아, 화분? 박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말이에요. 며칠 전에 누가 사진관 앞 화분 구경하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요? 글쎄요, 잘은 모르겠는데. 박할머니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등 굽은 할아버지였어요. 나이가 좀 있어 보였어요. 70은 넘으셨을 거예요. 이 동네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분 같았어요. 근데 이 골목을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가실 곳을 찾는 것 같았어요. 언제쯤이었어요? 글쎄요, 사나흘 전? 아니면 엿새 전? 박할머니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요즘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캐묻는 것 같아 그만뒀습니다. 대신 계산을 하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슈퍼를 나와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등 굽은 할아버지, 70 넘은 분, 처음 보는 분 같은데 골목을 잘 아는 분, 그분이 편지를 남긴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일까요? 왜 저에게 편지를 남긴 걸까요? 30년 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집에 도착해서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우유를 냉장고에 넣고 김치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어제까지 받은 편지 2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만약 그 할아버지가 쓴 거라면 그분은 30년 동안 저를 기억하며 기다려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일까요? 30년 전 제가 33살이었을 때 저를 봤던 70 넘은 할아버지가 누가 있었을까요? 그때 그분은 40대 초반이셨을 거였습니다. 이 동네에 사셨을까요? 아니면 지나가던 분이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너무 희미했습니다.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할아버지가 있을까요? 혹시 지금도 이 골목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있는 걸까요?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만약 저를 해치려는 의도라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편지에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정중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편지를 받습니다. 필체를 살펴봤습니다. 떨림 없는 글씨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나쁜 사람의 글씨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게 불안했습니다. 왜 편지를 보내는지 모른다는 게 불안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게 불안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편지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앨범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사진을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단서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태어났을 때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습니다. 1995년쯤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새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골목을 걷고 있을 때 누군가 저를 봤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30년 동안 저를 기억해왔던 거였습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래 기억했을까요? 저에게 무슨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곧 답을 알게 될 거라는 것. 편지가 계속 온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될 거라는 것. 저는 앨범을 덮고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골목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편지가 올까? 그 사람은 언제쯤 모습을 드러낼까? 아니면 계속 숨어 있을까?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은 불안하고 조금은 설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5장. 세 번째 편지와 힌트.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일찍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골목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관 앞으로 갔습니다. 화분 사이를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은 편지가 없는 걸까요?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위치였습니다. 사진관 문 손잡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지난번들과 같은 봉투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편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내용일까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장이 더 길었습니다. 골목 끝 폐업한 사진관 앞에서 당신을 처음 봤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진관 앞, 바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를 처음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일까요? 30년 전? 아니면 더 오래전?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폐업한 사진관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사진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문을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이 사진관이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받은 사진에서 봤습니다. 사진관 쇼윈도에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진관을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으러 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이들 돌잔치 사진도 여기서 찍었습니다. 그때 사진관 주인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찍어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그 할아버지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일까요? 사진관 직원? 아니면 손님?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골목 끝 폐업한 사진관 앞에서 당신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인상 깊게 봤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처음 본 거였을까요?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30년 전 이 사진관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냥 지나갔던 걸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희미하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산 없이 나왔다가 비를 맞았습니다. 사진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산을 빌려줬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 그쳤으면 돌려주세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돌려드릴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산을 빌려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산을 들고 사진관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진관 주인에게 우산을 맡겼습니다. 어제 우산 빌려주신 분께 전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을 다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일이었으니까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일까요? 우산을 빌려줬던 그 청년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60대가 되었을 거였습니다. 박할머니가 말했던 등 구분 할아버지가 맞는 걸까요? 저는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비 오는 날 사진관 앞에서 우산을 빌려줬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왜 그 사람은 30년 동안 저를 기억해 온 걸까요? 단순히 우산을 빌려준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오래 기억될 일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혹시 그 사람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저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던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을 30년 동안 기억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진관 앞에 서서 30년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우산을 빌려줬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웃었습니다.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우산을 돌려주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산만 맡기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30년 동안 기억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곧 그 사람을 만날 것 같았습니다. 편지가 계속 온다면 언젠가는 직접 만나게 될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등이 굽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여전히 밝은 웃음을 짓고 있을까요? 궁금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30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우산을 빌려줬던 그 청년을, 지금은 할아버지가 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편지 3통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골목 끝 폐업한 사진관 앞에서 당신을 처음 봤습니다. 세 문장이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30년 전 사진관 앞에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를 기억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용기를 내서 편지를 씁니다. 내일은 어떤 편지가 올까요? 아니면 내일은 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올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되었습니다. 조금은 떨렸지만 기대되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관이 보였습니다. 폐업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30년 전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6장 사진관 앞으로. 닷새째 되는 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편지를 기다리는 대신 직접 사진관 앞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거기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긴 치마를 입었습니다. 머리도 빗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3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있었고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사진관 간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행복사진관. 낡은 글씨였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관 앞에 섰습니다.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계속 가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옆집 아주머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진관 쇼윈도를 들여다봤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을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올까요? 아니면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갈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평화로웠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저를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혹시 그 사람은 오늘 오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편지만 보내고 직접 만날 생각은 없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셨군요.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등이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계셨습니다. 저를 찾으신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숙 씨를 기다렸습니다. 제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역시 이분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편지를 보내신 분이신가요? 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편지를 보내서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박인수라고 합니다. 옆 골목에서 문방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방구. 저는 그 가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문방구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종종 갔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누군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건만 사고 나왔었습니다. 30년 전에 박인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이 사진관 앞에서 현숙 씨에게 우산을 빌려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비 오는 날 우산을 빌려줬던 그 청년.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기억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산을 빌려주셨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박인수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왜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감사한다는 걸까요? 그날 박인수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했고 빚이 많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절망적인 마음으로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박인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현숙 씨를 봤습니다. 비를 맞고 있었죠. 우산도 없이. 하지만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웃으며 처마 밑에 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신기했습니다. 그게, 저는 말했습니다. 그냥 비를 피한 것뿐인데요. 아니었습니다. 박인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숙 씨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도 잠시뿐이에요. 곧 그칠 거예요 라고. 그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던가요? 하지만 박인수 씨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기억해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박인수 씨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비도 잠시뿐이라고, 곧 그칠 거라고, 제 어려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뿐이고 곧 지나갈 거라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지셨나요? 네. 박인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괜찮아졌습니다. 작은 문방구를 차렸고 빚도 다 갚았고
이 골목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혼자였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편지를 보내신 건가요? 박인수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기억만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골목에서 현숙 씨를 봤습니다. 하지만 말을 걸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감사하다고 말해야겠다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다는 것,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기억해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야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썼다는 것.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편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박인수 씨가 답했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30년 전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무색하게 우리는 그날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7장 30년 만의 재회. 박인수 씨와 저는 사진관 앞을 떠나 골목을 걸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화분에 핀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문방구가 어디에 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바로 옆 골목입니다. 박인수 씨가 답했습니다. 여기서 5분 거리예요. 걸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박인수 씨는 등이 굽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괜찮았습니다.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았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몇 살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70입니다. 박인수 씨가 답했습니다. 현숙 씨는 63이에요. 아직 젊으시네요. 박인수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70과 63. 젊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나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아직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골목을 돌아 옆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슈퍼, 철물점, 그리고 문방구가 보였습니다. 인수문방구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기입니다. 박인수 씨가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문방구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쇼윈도에 학용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공책, 연필, 지우개, 색연필. 옛날 문방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박인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답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땡그랑 울렸습니다. 가게 안은 아늑했습니다. 선반마다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앉으시죠. 박인수 씨가 의자를 내왔습니다. 가게 안쪽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쉬는 공간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박인수 씨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제라늄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인수 씨가 화분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감사의 표시로요. 이게... 저는 화분을 봤습니다. 예쁜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제가 받아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박인수 씨가 웃었습니다. 제가 직접 키운 겁니다. 화분 가꾸는 게 취미거든요. 고맙습니다. 저는 화분을 받았습니다. 흙냄새가 났습니다.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박인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박인수 씨가 일어나 작은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냈습니다. 2개의 컵에 따라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했습니다. 30년이 지났네요. 박인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 비 오던 날부터요. 그러게요. 저도 답했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인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박인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조용하고 자유롭고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박인수 씨가 공감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어요.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요. 문방구가 제 친구고 손님들이 제 가족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 그게 얼마나 외롭고 동시에 자유로운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제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의미였나요? 박인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그날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숙 씨의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비가 그치듯 제 어려움도 지나갈 거라고. 그 생각이 저를 지탱해 줬어요.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제가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 저는 그 말을 기억하지도 못했는데 박인수 씨는 30년 동안 기억해왔다니.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억도 못했는데요. 괜찮아요. 박인수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현숙 씨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기억했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그 안에 담긴 각자의 삶,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난 우리. 이제 박인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끔 차라도 한잔하면 어떨까요? 저도 혼자 사는 사람이고 현숙 씨도 혼자 사시니까 가끔 이야기라도 나누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가까워져도 될까요? 30년을 기다렸던 사람, 제 무심한 말 한마디를 평생 기억해온 사람,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박인수 씨를 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진실된 표정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니,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답했습니다. 가끔 차 한잔하죠. 이야기도 나누고요. 박인수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차를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게를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날까요? 박인수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서요? 저는 물었습니다. 사진관 앞 골목에 벤치가 있어요. 거기서 만나요. 날씨 좋으면 밖에서 차 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박인수 씨는 문방구로 돌아갔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제라늄 화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는 인연.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화분 속 제라늄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8장. 골목의 새로운 약속.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화분마다 꽃이 만발했습니다. 제라늄, 페투니아, 펜지, 국화, 다양한 꽃들이 골목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사진관 앞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벤치가 보였습니다. 나무 벤치였습니다. 오래되었지만 튼튼해 보였습니다. 박인수 씨가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 보온병을 들고 계셨습니다. 왔습니다. 제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인수 씨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인수 씨도 다시 앉았습니다. 보온병을 열어 차를 따랐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무슨 차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라벤더 차입니다. 박인수 씨가 답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차예요. 제가 좋아하는 차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라벤더 차, 저도 좋아하는 차였습니다. 딸이 선물해준 차였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딘가 통하는 게 있는 걸까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향긋했습니다. 라벤더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박인수 씨가 물었습니다. 평범하게 보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TV 보고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인수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박인수 씨가 웃었습니다. 문방구하고 화분 가꾸고 책 읽고 그렇게 지냈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골목 이야기, 이웃 이야기,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저기 화분 보세요. 박인수 씨가 사진관 앞 화분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가꾸고 있어요. 정말요?
저는 놀랐습니다. 사진관 문 닫은 지 오래됐는데 누가 갔구나 했어요. 네. 박인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관 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계속 가꾸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잘해주셨거든요. 문방구 시작할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감동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아니에요. 박인수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화분 가꾸는 게 좋거든요. 생명을 돌본다는 게 보람 있어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저도 화분을 키웠습니다. 베란다에 여러 화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살을 쐬이고 마른 잎을 따주었습니다. 그 과정이 좋았습니다.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주신 제라늄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박인수 씨가 기뻐했습니다. 제라늄은 키우기 쉬워요. 물만 잘 주면 오래 가요. 집에 와서 창가에 놓았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서 꽃이 더 많이 폈어요. 볼 때마다 인수 씨 생각나요. 박인수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화분을 더 드릴까요? 제 문방구 뒤에 작은 온실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 화분을 키우고 있거든요. 정말요? 저는 기뻤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여주세요. 저도 구경하고 싶어요. 좋아요. 박인수 씨가 답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같이 가요.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어느새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조금 더 기울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녁 준비해야 해요. 저도요. 박인수 씨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박인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요.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참 좋았다고. 누군가와 차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다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집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집이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다음 주에 만날 약속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 보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창가에 섰습니다. 창가에 놓인 제라늄을 봤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예뻤습니다. 박인수 씨가 준 화분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람이 준 화분이었습니다. 문득 라벤더 향기가 났습니다. 아까 마신 라벤더 차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향기였을까요? 어쨌든 좋았습니다. 그 향기가 오늘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베란다의 다른 화분들에도 물을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생명을 돌본다는 것, 박인수 씨 말처럼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국과 반찬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오늘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고. 63년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모든 게 정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살고 조용히 늙어가고 그렇게 생을 마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람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때문에 제 삶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고, 약속이 생겼고, 기대할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60대에 시작해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한다는 것 자체였습니다. 박인수 씨와의 인연. 우정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떤 형태든 이 인연이 제게 의미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를 켰지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꾸 생각이 딴 데로 갔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박인수 씨와 나눈 대화, 라벤더 차 향기, 벤치에 앉아본 골목 풍경. TV를 끄고 창가로 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골목 어딘가에 박인수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문방구를 하고 화분을 가꾸고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이제는 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벤치에서 만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나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제라늄을 다시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꽃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생명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인연도 아름다웠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인연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골목의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매주 만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렘, 기대, 따뜻함, 편안함. 모두 좋은 감정들이었습니다. 창밖 골목이 고요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를 떠나 침대로 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라벤더 향기가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제 기억 속 향기였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그 향기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꾸는 좋은 꿈 같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도 저는 이 골목에서 살아갈 거였습니다. 박인수 씨와 만나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거였습니다. 화분을 가꾸고 꽃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거였습니다. 혼자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골목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화분 속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평화로웠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인연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적기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복할 때였습니다. 은빛나무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골목길 화분 속 편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 오래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용기 내어 다가간다는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작은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작가의 마음을 응원해주세요. 은빛나무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